낙찰이 되고 이제 잔금, 나머지를 이제 대출이 없이 전세금으로 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 그 회원 한 분이 이제 낙찰을 받은 다음에 잔금을 그 전세 임차인 보증금으로 내면 안 되겠냐, 뭐 실제로 성공을 하셨잖아요. 네. 네네, 그거를 이제 보시고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가능할까요? 그게 사전에 좀 조사가 필요해 보였거든요. 네, 조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되게 까다롭고 쉽지는 않는데요. 이 네 개의 조건이 다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잔금을 낼 수 있는데 도전해 보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낙찰이 되고 이제 잔금, 나머지를 이제 대출이 없이 전세금으로 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명도. 명도는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잔금 전에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임차인 분께서 물건을 보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명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몇 건 해봤습니다. 예. 잔금 전에 명도도 많이 해보셨죠? 된 적이 있었어요. 된 적이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만약에 명도를 잔금 전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안 된다, 그러면은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잔금은 못 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좀 잘 돼서 잔금 전에 명도가 됐었어요. 두 번째는 명의자가 아닌 상태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잔금을 안 냈으니까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 아닌 상태로 전세 계약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갭 투자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계약을 하고 전세 임차인이 맞춰지면 그날 전세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하는 그런 계약이 있거든요. 내가 살지 않고 사서 전세 놓는 경우에 그렇게 계약을 많이 해요. 그럼 나는 계약금만 넣은 상태고 소유자는 아니죠. 그럼 나는 소유자가 아닌 상태로 계약을 하게 돼요. 지금 현재 소유자는 매도자잖아요. 매도자가 소유자인데 나는 그냥 계약금을 낸 매수를 할 사람인 거지, 잔금을 안 내면 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면 이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줬는데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한다면 이 전세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잔금을 소유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법무사를 통해서 뭐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경매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자격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분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분이 낙찰을 받으셨는데 잔금을 내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실 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 이런 거를 이해를 해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계약금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그 공인중개사분 통장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소유자에게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전세가 좀 귀해서 입주를 한 달 앞둔 전세 임차인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은 뭐 매각 허가 결정 나고 그다음에 대금 납부 기한이 한 5주 정도 후로 잡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입주를 해야 돈을 주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사전에 이 전세 매물이 많은지 없는지 조사도 중요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물건 자체가 좀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전에 없는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좀 메리트가 있다든지, 메리트가 좀 있어야 내 거가 제일 빨리 선택을 받을 수 있죠. 이게 대금 기한 안에 잔금을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네네. 조금 지연되더라도 지연 이자만 내면은 재매각 전까지 잔금 납부를 해도 되기는 되죠. 네네, 맞아요. 빌려님이 저 되게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대금 납부 기한이 있으면 그 이후에도 잔금을 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대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이제 매각기일이 다시 잡히잖아요. 근데 네. 그 전에 납부를 하면 되는데 연체이자는 납부를 하시는 거죠. 뭐 임차인이 딱 그날 못 맞추고 한 뭐 일주일 뭐 보름 정도 있다 들어온다 그러면은 연체이자를 내고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여기도 단서는 있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가 없는 경우에. 네.
근데 이 차순위 매수 신고도 남이 하는 건데 내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뭐 자주 하진 않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거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이 거기에다가 보증금을 뺀 금액 그 차이만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최우선으로 낙찰을 받아가시지만 혹시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기한 안에 잔금을 납부를 안 하면은 차순위로 매수 신고한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네. 내가 만약에 낙찰 받았는데 누군가 그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 있는 사람이 보증금을 찾아가지 않고 기다려보겠다 하는 거죠. 보증금을 찾아가시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못 내면 나에게 기회를 달라 하고 보증금을 좀 맡겨두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대금 납부 기한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대기하고 계시던 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네, 물건도 놓치고 보증금도 몰수당하는. 네네, 그렇죠. 네, 현실에서는 그렇게 자주 차순위 매수 신고가 들어오진 않아요. 네 번째. 전세 임차인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임차인이 계약한 이 계약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야 대출이 실행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한 상태로 이 돈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거니까 앞뒤가 바뀌게 돼요. 네. 그래서 전세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돼야 가능한 일이에요. 아, 이게 한 가지 다 절대 쉬운 조건들은 아닌 것 네.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잔금을 이걸로 내야지 이렇게 해서 이 대금을 낼 수 없는데 낙찰 받으시는 거는 위험하고, 네. 내가 대금을 낼 수는 있는데 도전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소개드린 조건들이 다 외부적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내가 잔금을 낼 수 있는 상황부터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내가 컨트롤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빌려님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아직 없으세요? 명도는 네. 그 전에 된 적이 많이 있는데 네. 또 계약까지 이렇게는 안 되신 거죠? 예, 계약까지는 이 임차인이 쉽게 구해지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많이들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막혀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다 그래가지고 명도도 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자격으로 계약도 하고 나 입주도 그날 한다 그래가지고 다 됐는데 여기서 딱 막히더라고요. 네네. 네, 이제 전세금이 이제 한 4억, 5억 넘어가면은 이제 그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보다는 대출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